2023년 첫 영상은 제가 지난 한 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탑3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술회전 애니메이션 4화 료맨 스쿠나의 영역 전개에 관한 것인데요. 애니메이션 1기는 2020년 10월부터 21년 3월까지 방송되었지만 작년 2월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가 한국에 개봉하면서 신규 주술회전 팬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있어서인지 애니를 보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애니 4화에서 스쿠나가 영역 전개할 때 그 아래에 있는 건 누구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쪽은 생등 영역의 스쿠나, 아래쪽은 영역 전개 중인 교복 차림의 스쿠나입니다. 이것은 애니 오리지널 씬으로 원작에서 단 두 컷으로 간단히 묘사된 것과는 달리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스쿠나의 압도적인 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코멘트가 폭주하는 등 팬들에게 대호평을 받은 장면인데요. 영역 전개는 술식을 부여한 생등 영역을 주력으로 구현화하는 행위. 생등 영역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이른바 마음속을 구현화한 심상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생등 영역에 의해 영역의 디자인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조와 조고가 영역을 전개했을 때 원래 그들이 있는 장소는 숲과 호수가 있는 곳이지만 영역 전개 후에는 각각의 생등 영역을 베이스로 한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쿠나의 생등 영역은 이런 모습입니다만 그의 영역은 결계를 닿지 않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고조나 조고의 영역과는 달리 배경이 변하지 않는데요. 아래쪽 배경을 보면 조금 전까지 스쿠나와 주령이 전투 중이던 소년원의 벽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타도리가 주도권을 잃고 스쿠나가 몸을 차지할 때 바뀌는 것은 그의 외형으로 옷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실제로 영역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은 기모노를 입은 스쿠나가 아니라 교복을 입은 스쿠나입니다. 후쿠마 미즈씨는 작중 처음 등장하는 영역 전개라서 제작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생등 영역의 스쿠나와 현세의 스쿠나를 역전시켜 보여줌으로써 생등 영역과 영역 전개의 연관성에 관한 암시를 주었고 이타도리 몸속 스쿠나가 어떤 모습인지 정보를 주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원작에 비해 화려해진 연출로 애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탑3에 들어가진 않지만 애니 이쿨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 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해 주신 분도 꽤 많았는데요. 이 장면은 150년 전 메이지 시대로 중앙에 우산을 쓰고 있는 인물이 가모 노리토시입니다. 이쿨에서 가모 노리토시가 만든 주택 구상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프닝에 넣은 것은 센스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이타도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초소와 이타도리가 형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혈연 관계가 된 건가요? 주택구상도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는데 주령의 아이를 베는 특이 체질의 여성, 주령, 그 사이에 피를 섞은 가모노리토시입니다. 그리고 이타도리의 부모는 이타도리 진과 이타도리 카오리인데요. 이렇게 보면 초소와 이타도리가 혈연 관계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켄자크가 뇌를 바꿀 때 본체의 피가 켄자크의 피로 바뀌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켄자크의 피가 일부 흐를 경우 초소의 부모는 켄자크를 포함해 4명이 되고 이타도리의 부모는 켄자크를 포함해 3명이 되며 켄자크와 초소, 이타도리 3명은 혈연 관계입니다. 켄자크의 피로 전부 바뀔 경우 켄자크와 초소, 이타도리 3명이 혈연 관계인 것에 더해 초소에게는 가모가의 피가 흐르므로 켄자크나 초소의 엄마가 가모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소의 엄마는 절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가모 노리토시를 만났기 때문에 같은 가문의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켄자크가 가모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타도리 역시 가모가의 사람이 됩니다. 켄자크의 피가 흐르지 않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를 받는 가설은 켄자크가 이타도리 출생 전후 가모가 또는 주택구상도의 피를 사용했을 가능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초소와 이타도리에게는 켄자크의 피나 가모가의 피가 흐르고 또는 둘 다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가 이어진 형제 관계가 성립합니다. 세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옥고츠에 대한 것입니다. 극장판을 보면 리카는 성불 했는데 옥고츠는 왜 계속 특급인가요? 리카 해주 후 옥고츠는 일단 사급이 되었습니다. 원래 흰색 교복을 입고 있던 그가 극장판 마지막에 검은색 교복을 입은 것은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특급일 때 그는 문제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흰색 교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기야행으로부터 3개월 후 술식 리카를 손에 넣은 그는 다시 특급 술사로 복귀합니다. 리카는 오리모토 리카 성불 후 옥고츠에게 남겨진 외장형 술식과 주력의 비축,
오코츠에게 남겨졌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리카는 어디까지나 오리모토 리카의 잔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를 통해 리카와 접속하면 그 시간 동안 술식의 사용, 리카의 완전 현현, 리카로부터 주력 공급이 가능해지고 접속 지속 가능 시간은 5분입니다. 오코츠의 술식은 술식 카피로 당연히 많은 술식을 스톡할수록 유리한데요. 보통은 술식을 복수 스톡하게 되면 뇌의 메모리가 꽉 차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술식 카피는 치트급 능력이지만 리카의 존재를 통해 외장형으로 기능해야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리카가 완전 현현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주력의 고출력 지향 방출. 주술의 전 제로에서 보여준 수네포보다는 출력이 떨어지지만 사멸의 후 플레이어 제일의 주력 출력을 자랑하는 이시고오리와 겨룰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리카가 완전 현현하면 리카로부터 주력을 공급받아 오코츠 자신의 주력이 급증하는데요. 주력 소비가 극심한 반전 술식과 영역 전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한 주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가 매우 유리해지는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